저희 제주 MBC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목표와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2공항을 주민투표나 공론조사로 결정하고 해상풍력을 통해 연간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우선 민선 8기 도정에 대해 민생경제 대응에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도 타개할 정책이 부족했고 행정 중심으로 도민들과 소통하다 보니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 추진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도민들이 볼 때 체감했느냐 보면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도민들께 체감하는 정책들이 필요했었는데 체감하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최우선 공약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꼽았습니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청년, 농민들을 위해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공사들도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1억에서 3억 정도 되어지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한 300억 규모로 발주를 해서 한 200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발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소비가 가능하도록. 최대 연안이자 갈등 사안인 제2공항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주민투표나 공론화 조사 등 방식으로 도민들이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민투표 방식은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 방식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주민투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요구하고 그게 어떻게 될는지. 그런데 주민투표만 가지고 이제 도민의 의견을 묻는 방식을 논의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 해역에 1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해 생산된 전력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연간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 도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이달부터 국내선 유류 할증료도 4배 넘게 오르면서 제주도가 특별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제60회 전국 도민체전이 개막하고 어린이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김찬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국내선 항공료에 붙는 유류 할증료도 이달부터 크게 올랐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기준 7,700원이던 유류 할증료를 34,100원으로 인상했는데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면 52,000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항공료 부담이 커진 데다 제주노선 항공 공급 좌석수까지 작년보다 2.4% 줄면서 제주도가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특별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제주도 교육감 선거운동이 3자 구도로 치러지는 가운데 진보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오는 7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후보로 분류되는 고이숙, 송문석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거나 특정 후보를 민주진보진영 후보로 추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60회를 맞는 제주도민체육대회가 8일 개막해 사흘 동안 서귀포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연령별과 동호인부 등으로 나눠 37개 종목에 15,000여 명이 참가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룹니다. 올해는 러닝붐을 반영해 읍면동 대양에 10km 단축 마라톤 종목을 만들어 동호인 마라토너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제주에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열리고 제주시 애양운동장에서는 어린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한 제주시 공식 행사가 진행됩니다. 제주 별빛누리공원에서는 별빛 달빛 어린이 축제가, 서귀포 학생문화원에서는 문화예술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한전이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강원도 삼척의 한 산간마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가동되지 못한 채 몇 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MBC 강원 영동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의 마을 야산입니다.
일조량이 많은 3천여 제곱미터 농지에 11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한전이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출자 법인의 기금 3억 원을 활용해 마을 주민에게 지원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낼 수 없어 3년째 발전 수익은 0원입니다. 지금 몇 년째 지금 한전 연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돈 한 푼 안 들어오고 오히려 땅 임대료만 나가고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자꾸 왜 그 사업을 어떻게 됐냐고 자꾸 물어오고 이러니까 마을 수익은 없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다 보니 주민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시작되면 매월 200만 원 안팎의 수익이 예상됐는데 현실은 달랐던 겁니다. 매월 이제 50만 원씩 나가니까 이거는 한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농사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건지 본인들이 이제 철탑이 지나갈 때는 제발 좋습니다 하다가 이에 대해 한전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연결할 전력 개통 부족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업 계획 당시 전력 개통에 여유가 있었지만 이후 변전소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설비 증설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으로선 2030년 10월쯤 전력 개통이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점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은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도 뚜렷한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밭농사를 할 때 땅을 덮는 검은 비닐을 멀칭 비닐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데 국내 연구진이 낙엽을 활용해 땅에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멀칭 비닐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대전 MBC 김지혜 기자입니다. 밭 작물을 재배할 때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고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땅을 덮는 농업용 멀칭 비닐. 이 비닐은 작물을 수확한 뒤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불립니다. 국내 연구진은 낙엽을 활용해 흙에서 자연 분해되는 농업용 비닐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토양을 오염시키는 기존의 폴리에틸렌 대신 낙엽에서 추출한 생분해성 소재를 썼습니다. 또 모든 제조 공정에 해로운 유기용매 대신 물을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That's why I collected them and make them into the plastic because I think main component into leaf is lignocellulose and it can valorize into the plastic. So that's why I make the plastic from that leaf. 실제로 개발된 비닐은 약 4개월 만에 34%가 분해됐고 그 과정에서 독성이 나타나지 않아 식물 생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자외선을 100% 차단하고 토양 수분 손실을 2주간 5% 수준으로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향후 생분해 속도를 향상시켜 전자제품과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이라든지 생분해가 가능한 배터리 소재 이런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소재로 이걸 발전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화학 환경 분야 국제학술지 그린 케미스트리의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네, 어제까지 내리던 비는 잦아들었습니다만 제주에는 바람이 여전히 강합니다. 동부와 서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 외 지역에도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모레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고요. 청정한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전국의 대기질은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북부와 동부, 서부 모두 1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은 11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서부 모두 17도까지 오르겠고 남부 지역은 1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도서 지역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낮 최고 기온 1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바람이 강한 곳이 살펴집니다.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현재 제주 해상과 남해 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오늘 오전까지는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보는 차차 해제되겠지만 해상 활동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어린이날이자 2파인 내일은 맑은 하늘과 함께 하겠고요. 야외 활동에는 무리 없겠지만 일교차가 이렇게 크게 벌어질 텐데요.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고의숙 제주도 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10대 핵심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숙 후보는 서광로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지금 제주 교육은 학력 격차가 벌어지고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등 후퇴의 길에 서 있다며 실력과 진정성 있는 젊은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맞춤형 성장 지원과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 신설, 제주형 자율학교, IB 교육 강화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절 연휴 사흘 동안 관광객 14만여 명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어제 4만 8천 명이 제주로 들어오는 등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14만 7천여 명이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관광협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엿새 동안 이어지는 연휴 기간 26만 7천여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 주류도매협회가 주류도매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점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협회는 다른 사업자가 확보한 거래처를 빼앗지 못하게 하고 소매처에 주류를 공급하는 가격을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회원들이 준수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저해한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에는 주류를 유통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사업자가 22곳이 있는데 모두 협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도내 카지노 납부금이 40% 이상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의 매출이 6,465억 원으로 전년보다 40% 늘면서 카지노 납부금도 620억 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카지노 입장객은 91만 3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37.8% 늘었는데 20, 30대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